안녕하세요. 한글 넥타이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한댁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투자한 시장에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 그 내용에서 2부 강의. 지난 1부에서는 지금 자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된다. 특히 빚이 있는 시장,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텔, 빌라 같이 전세가 끼어 있거나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이 빚이 많은 시장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 2부에서는 부자가 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자금이 유입되는 부동산 시장 그런 유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부자가 되는 강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내가 투자한 시장에 내가 투자했는데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주는 이런 내 뒤에서 더 비싸게 사는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 유리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비싸게 사줄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동산 지역을 찾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쉬운 거는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찾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텐데, 부동산 투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른 시장하고 달리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이렇게 돈 갖고 자금이 유입되게 투자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투자된 자금으로 건설이 일어나고 도시도 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설이 일어났는데 분양이 안 된다. 중국처럼 아파트가 크게 지어졌어요. 돈 열심히 들여가지고 그랬는데 사람이 없는 빈 유령 도시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은 투자를 하든 내가 좋은 부동산을 사든 중요한 거는 이 투자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장이라든가 무언가 업체가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하고 생산력이 발휘되고 돈이 나오고 돈이 솟아날 수 있는 지역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이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살거나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이 부분을 생각해서 이분들은 실수요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실수요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착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투자로 들어간 이 부동산은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투자할 때 부동산 투자하거나 이제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 나랑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생각만 갖고 들어갔다가 문제가 뭐죠? 이런 실수요자가 내 생각과 다르게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은 계속해서 뒤에서 투자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돈을 든 분이 더 비싸게 사주는 투자자, 또 다시 더 비싸게 사주는 투자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실수요가 없다면은 어디에선가는 실패하는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는 투자를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지금 부동산 시장 제가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느냐? 왜 지난 시간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느냐? 대부분이
투자로,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하고 들어간 그것 때문에 실수요자가 너무 비싸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동산 상황이 현재 부동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이쪽이 아니라 이런 부동산을 찾는 방법을 찾는다면은 자연스럽게 건설이 일어나고 도시가 들어가고 활기찬 도시가 되고 그런 곳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그런 부동산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보러 올 사람 수가 많은가? 무엇을 보러 오느냐? 부동산. 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땅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빌딩이 될 수도 있고 상가나 뭐 이것저것 건물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골 땅을 왜 사람 시골 땅보다 도시 땅을 왜 더 좋아하느냐? 자,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죠. 하늘 봐요, 별을 따죠.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골 땅보다도 도시 땅을 좋아하는 거. 접근성, 뭐 활기도 당연히 이쪽이 더 좋을 테고요. 자, 이게 내 뒤에 팔리려면은 내 물건을 보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부동산은 제가 무엇보다도 인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첫 번째로 생기는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러 온 사람이 내 부동산 보러 왔는데 보는 순간 이거 너무 좋다, 나 이거 사야 한다, 뭐 혹은 이제 이게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나 이거 사야 돼,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 보자마자 아우 이거 너무 안 좋다, 이거 뭐 이딴 게 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게 팔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이거를 사고 싶어 할 만한 마음이 들 수 있는, 뭐 오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든가 무언가 그런 좋은 메리트가 있는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입니다. 자, 그냥 개발된다라는 게 솔직히 그거 개발 얘기하면서 이런 호재 이슈 막 찾아가지고 개발되기도 전에 먼저 들어가서 몇십 년 고생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번에 용인에 저는 이제 이거 반도체 벨트 이 부분 언제 추천을 했었냐면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당시 경기 남부 반도체 라인을 일단 얘기했습니다. 남해 조선업 라인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이번에 대박 쳤죠. 그때 뭐 운 좋아서 이쪽 제 말 듣고 이쪽에 먼저 들어가신 분은 대박 쳤겠지만 지금은 들어가라고 안 해요. 왜? 최소 이쪽이 개발되려면은 이번에 뉴스 난 게 2037년 돼야지 발전소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제대로 됐으면 그 속도고 아마 빨라야 2040년 돼야지 발전소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지금이 2024년이니까 최소 아무리 이제 계획대로 빨리 진행되더라도 13년은 거기 개발이 일어나기가 힘들죠. 이렇듯 이 호재, 개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진짜 살 사람들, 그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실수요자가 좋다고 느끼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용인 이쪽에 반도체 개발되는 게 앞으로 최소 13년 뒤에나 사람이 들어올 상황인 거고, 기획부동산들도 이거를 지목을 변경하고, 지목 변경하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건물 지어서 의리의리하게 발전시켜놔요. 그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들 말대로 분명히 가치는 올라간 거지만 왜 문제가 되죠? 거기에 세를 놓거나 뭐 실수요자가 들어오거나 그거를 사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나 자신이 좋기보다는 혹은 개발 호재 이슈에 그냥 현혹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은 이번에 동탄에 22억 GTX 때문에 이거 뭐 신고가 찍었다고 뉴스 기사 나왔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기획부동산보다도 더 악질인 거예요. 이 언론사들하고 이 건설사들이.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와, 이 참. 자, 지금 이 다음 가서 그쪽에 방금 나왔던 그 부분의 부동산을 직접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동탄에 아까 롯데캐슬 여기거든요. 동탄역, 동탄 KTX역 앞에 이 동탄 롯데캐슬. 자,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 22억 딱 되어 있는데 22억 보이시죠? 자, 근데 이 주변의 대부분의 아파트 시세가 11억, 10억, 11억 뭐 다 뭐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22억짜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뉴스 기사 막 띄워준다고요? 그것도 이게 서울에도 이 정도 아파트가 있나요? 22억짜리? 야, 강남 쪽도 아니고. 자,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사람들 들뜨게 해서 기획부동산처럼. 자, 이런 아파트 내가 22억에 샀는데 다음에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 뒤에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줄 사람, 그리고 실수요자를 생각해서 메리트가 있는 곳을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내 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내가 사고 싶어요.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사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서 내 부동산 살려고 왔던 사람, 이거 보러 왔던 사람이 딱 봤는데 아니 돈이 없어. 이 사람이 사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 사겠어요? 자, 돈이 있는 사람한테 부동산 열쇠가 돌아가겠죠. 자, 이렇듯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 들어가면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자, 이렇게 돈을 들고 오는 사람 있는 지역이 이런 상황이 많았던 게 문재인 정부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전 세계에 돈이 풀렸던 때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 물건을 사줄 만큼 돈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는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투자한 부동산 자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유형 3가지,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유형 3가지를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근데 이 3가지 유형의 요소가 말 그대로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는 요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같이 들어오는, 그리고 부동산이 거기에서 실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실수요자가 들어오는 부분도 항상 생각하고 이 요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소를 생각할 수 있으면은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잘못된 투자를 피할 수 있거나 혹은 기획부동산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이 투자 방법이니까요. 항상 부동산을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자, 이 동영상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 3부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요소를 감안해서 어디쯤이 과연 부자가 될 지역인가, 그 지역도 짚어볼까 합니다. 자, 밑에 구독, 알람 설정 해주셔서 다음에 이 동영상 나왔을 때 꼭 중요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이 동영상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고 꼭 부자 되십시오.